2014년 3월 8일 12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정기 운항 노선 MH370편은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이륙합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항공기는 말레이 반도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순항고도에 도달해 베트남 영공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었죠. 쿠알라룸푸르 관제탑은 MH370편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호치민 관제센터로 연결해 무사 비행을 마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나눕니다.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그런데 교신이 종료된 직후 370편의 응답 신호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항공기에는 교신을 위한 트랜스폰더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었죠. 베트남 영공 인근의 호치민, 방콕, 쿠알라룸푸르의 관제탑에서는 더 이상 MH370편의 신호를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륙한 지 약 4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인 새벽 1시 22분 뜻밖에도 태국 군사 레이더에서 370편의 위치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정해진 항로가 아닌 급격하게 좌회하여 남서쪽 방향으로 항로를 꺾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370편은 정해진 베트남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시 말레이 반도로 돌아오는 항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에서도 370편이 포착되는데요. 위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태국만 상공이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간헐적으로 잡히던 370편의 레이더 신호마저 전부 사라집니다.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은 말라카 해협의 풀라우 페락섬 근처였는데요. 말레이시아의 항공 관계자들은 370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통신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신호를 재개하는 데 실패합니다. 같은 항로를 지나는 다른 항공기들 또한 370편을 목격한 바가 없다는 무전을 전했는데요. 결국 새벽 3시 40분경 말레이 항공은 MH370편이 실종되었다고 판단, 코드 레드를 선언합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 말레이 항공은 항공기 실종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MH370편이 오늘 새벽 2시 40분에 교통관제소와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수색 구조팀을 가동하여 당국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실종 발생 10일차인 3월 18일 수사당국은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600km 떨어진 곳을 집중 수색합니다. 레이더 기록과 위성 데이터를 합산하고 연료 상태를 고려했을 때 추락했으리라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지점을 계산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틀 후인 3월 20일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항공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는 레이더 수치로 계산했던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수사당국은 희망을 가지고 해당 지점을 수색했지만 위성 사진으로 촬영되었던 항공기의 잔해는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3월 2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랑스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방위우주가 24일 인도양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에는 100개 이상의 부유물체가 확인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것이 370편의 잔해일 것이라 추측하였으나 수사 끝에 밝혀진 부유물의 정체는 그저 바다에 떠밀려온 고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다시 좌절하였죠. 수사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것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마치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죠. 그날 비행기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들은 370편의 블랙박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기적적으로 370편의 블랙박스 신호가 감지됩니다. 남인도양 수색을 진행하던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가 바다 아래서 항공기의 블랙박스 전파를 잡아낸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인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신호는 바닷속 4,500m의 깊은 수심에서 신호를 방출하고 있었죠. 결국 4월 14일 블랙박스의 신호가 중단되면서 수색은 성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2015년 7월 29일 레이니용 섬에서 370편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됩니다. 사고기의 보조날개 파편이었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항공기의 규모에 비해 발견된 것은 아주 일부분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비행기의 추락 혹은 실종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항공기의 잔해들만 조금씩 발견될 뿐 탑승객들에 대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종일로부터 3년여가 흐른 2017년 1월 17일 370편의 수색 작업은 무기한 중단됩니다.
2018년 미국 해양 탐사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가 추가 수색을 진행한다고 공표하지만 이 또한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결국 2018년 7월 30일 실종 4년 만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MH370편 실종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239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한 지 단 40분 만에 공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그럴싸한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기내에서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는데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마지막 통신 후 1분 만에 항공기의 모든 신호가 사라진 채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기는 기체에 결함이 생길 경우 소속 항공사의 운항관리실에 경고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370편의 경우 경고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370편이 항공 하이제킹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실종 최초에도 대두되었던 가설인데요. 370편에 탑승했던 승객 중 2명이 분실 여권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분실 여권으로 지목된 것은 이탈리아 국적, 오스트리아 국적의 여권 총 2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태국에서 분실되고 판매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권의 실제 주인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수사당국은 분실 여권으로 탑승한 이 두 사람이 항공기 납치범일 가능성도 남겨둔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실 여권을 사용한 이들은 어떤 조직 혹은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순히 미립국을 위해 여권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하이제킹도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니라면 과연 실종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가전 추측을 더해보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370편의 의심스럽고 기이한 정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마지막 교신을 보내고 1분 후 갑작스럽게 고도를 낮추고 남서쪽으로 회항했는데요. 이때 급격하게 유턴하여 말레이 반도로 다시 돌아간 것은 일반적인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가능한 항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직접 운전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기내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위급 상황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는 교신 후 허가를 받아야 착륙 및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요. 370편은 마지막 교신 이후로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죠. 게다가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쭉 인도양으로 이동했죠. 더 이상한 것은 회항 이후의 항로였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말레이 반도를 통과하고 인도양에서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다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이한 운항을 보여주는데요. 그곳에는 착륙 시도를 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성 신호로 확인된 370편의 위치로 보아 연료가 바닥나는 시점까지도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죠. 말레이 수사당국은 당시 운항을 담당했던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가 고의적으로 조종석 문을 잠궈 스스로 고립된 후 인위적으로 항로를 조작하여 인도양 한가운데에 추락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항공기 조작에도 미숙하지 않으면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 불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행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 사건에 대한 최종 공식 발표를 통해 기장인 아흐마드 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정적으로 많은 이들이 기장인 아흐마드 샤에게 혐의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기내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징후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러던 2018년 3월 호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발표됩니다. 기계공학자인 피터 맥마흔이 구글어스를 통해 MH370편의 흔적을 찾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는 항공기의 경로를 탐색하던 중 모리셔스의 라운드섬 인근에서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였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는 항공기의 꼬리와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찍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은 2년 전 370편의 왼쪽 날개 잔해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죠. 피터는 사진을 토대로 이미지 분석을 해본 결과 비행기 겉면에 관통된 총알 자국으로 보이는 것이 가득하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갱신되지 않으며 구글어스에 찍힌 비행기와 비슷해 보이는 물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최근인 2022년 12월 MH370편의 랜딩 기어 부분으로 추측되는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라진 항공기와 탑승해 있던 이들에 대한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사상 최악의 항공사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죠. 과연 바다 한가운데서 사라져버린 MH370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